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가 일정할 때 힘, F가 일정할 때 뭐는 그쵸? 뭐는 가속도는 또는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일정할 때 M이 일정, 질량이 일정할 때 뭐는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도록 합시다. 물체의 가속도 크기 A는 물체의 자유가는 R자임의 크기 F에 비례하고 이때는 뭐가 일정할 때요? 그렇죠? 질량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한다. 질량이 m에 반비례할 때는 뭐가 일정일까요? 그렇죠? 힘이 일정하겠죠. 통제 변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힘이 일정할 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질량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을 1N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가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A는 m분의 F,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그래서 이것을 가속도 법칙 혹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뉴턴 운동 제3법칙까지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용하면은 물체의 운동을 이제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정량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어요. 수치. 그래서 모든 과학은 정량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수치 값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걸 과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 두 사람 AB가 정지해 있는 자동차를 동시에 밀 때 이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A는 n분의 F에서 이 F는 R자 힘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A, B가 각각 300N, 400N씩 밀고 그 반대 방향으로 600N에 해당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힘 세 개 중에서 뭘 여기다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인가요? R자 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R자 힘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 선을 그으세요. 한 선을 그으고 같은 방향으로 해당하는 게 300N하고 400N이죠. 그 반대 방향 600N이죠. 그럼 여기를 편의상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합니다.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300N 더하고 400N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더한다면 600N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더하면 결론은 100N이 나오겠죠. 그래서 R자 힘이 100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가속도 법칙으로 A는 m분의 F니까 우리 m은 주어졌죠. m은 질량이니까 2000km네요. 그럼 2000km분의 100 그럼 몇입니까? 0.5m, 0.05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0.05m/s의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건 더 쉬운데 질량이 2kg인 물체의 1Gton의 힘을 가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몇 m/s 제곱인가 봅시다. 여기는 뭐 R자임 구할 필요도 없네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사람이 1N의 힘으로 가했대요. 근데 이 물체와
요 바닥 사이에 무슨 뭐 이런 마찰력은 없나 보죠. 아무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1뉴턴이에요. 최종 1뉴턴. 그럼 가속도 A는 어떻게 합니까? A는 m분의 F니까 m이 몇입니까? 2고 1이니까 0.5m/s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0.5m/s 제곱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 그림이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조건이 있네요. 마찰이 없는 고정되어 있죠. 도르래에 두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어. 두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죠. 함께 운동하고 있고 줄과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하고 요 줄하고 도르래의 질량은 무시해요. 질량 무시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다고 가정한대요. 이쪽 방향. 요 화살표 방향, 이 녹색 방향으로 얘 작은 M은 스몰 M은 위로 올라가고 큰 M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물체의 이 물체 스몰 m하고 라지 m의 각각 가속도하고 요 이 줄하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요 장력 t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은 t는 일단 잘 뭔지 모르겠고 이 가속도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가속도. 근데 이 가속도하고 이 가속도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들이 한 줄로 이동하고 있죠. 한 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속도 변화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장력이 뭐냐? 장력이 나와 있어요. 물체의 줄을 달아 팽팽히 당길 때 줄이 물체에 작용시키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물체하고 이 줄들 있죠. 이 물체하고 이 줄들은 서로 팽팽하게 이 물체 때문에 이 줄이 팽팽하게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에는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질량이 각각 스몰하고 라지 m의 물체의 장력과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F는 ma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F라는 거는 알짜 힘이죠. 알짜 힘, 즉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알짜 힘 F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ma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 보시면 물체가 두 개가 있죠. 라지 M하고 스몰 M하고 라지 M이 있죠. 요 각각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 스몰 M에 해당하는 알짜 힘은 일단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봅시다. 힘은 위쪽으로 줄이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 T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여기가 지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력은 아랫방향이잖아요. 중력은 mg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물체에 잡아당기는 최종적인 힘은 요 라지 t에서 마이너스 mg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공식이 하나 나오겠죠. 여기 써볼까요? 여기 있지만 선생님 씁시다. 여기 t 마이너스 mg 이게 알짜힘이죠. 알짜힘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곱하기 가속도, 질량의 스몰 m이죠. 스몰 m 가속도 a. 그럼 이거 하나 끝났네요. 이거 하나 클리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다음에 이쪽 한번 해봅시다. 이 라지 m은 일단 아랫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 물체는 아랫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 mg 마이너스 t가 알짜 힘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이거죠. 이거는 mA니까 그때 m은 얘 물체의 질량이니까 라지 m, 라지 m 그다음에 a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라지 m, 스몰 a 이렇게 그럼 두 가지씩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가지씩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두 가지씩. 이 두 가지씩을 가지고 가속도 a하고 장력 t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랑. t 마이너스 mg는 ma 그 다음에 mg g 마이너스 t는 ma 두 개 더해 봅시다. 더하면 얘하고 얘 사라지죠. mg 마이너스 mg ma 플러스 ma a로 표시를 하면 a는 m 플러스 m 분의 m 마이너스 m g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가 이렇게 나왔고 t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a다가 이 a를 이 식이 있죠. 이 식에다가 a를 집어넣어 가지고 t로 정리를 하면 나오겠죠. 그럼 t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요 각각 구간에서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 이 식은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건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알짜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림 해보기, 알짜 힘과 물체 운동. 그림 가는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연직 아래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림 나는 다이빙 선수가 자유 낙하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자유 낙하는 무슨 운동이죠? 그렇죠? 등 가속도 운동이죠. 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고요. 등가속도는 뭐가 일정합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는 등속도, 나는 등가속도죠. 자, 등속도 운동이면 속도 변화량이 있을까요? 속도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 없어요.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근데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는 M분의 F니까 F가 0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그럼 F가 0이라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낙하산 운동을 하면은 이 낙하산 사람을 기준으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체는 얘는 무슨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얘는 알짜힘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짜힘이 0이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같은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중력과 같은 힘 이게 뭡니까? 저항력이겠죠. 공기 저항 력이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속도 변화량 없어요.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빗방울 떨어지는 거 있죠?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빗방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등속도 운동이에요. 대표적으로 EX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0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A는 M분의 F니까 F가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는 거죠. 알짜힘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아랫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력을 받아 떨어지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니까 속도 변화량이 있잖아요. 저 속도 변화량이 있으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가 없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가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 A는 n분의 F, A는 n분의 F에 대해서 배웠고요. 알짜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짜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과제가 있겠죠. 과제, 요약, 정리, A4 용지. 요약 정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